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수부 질환입니다. 흔히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듯이 손을 보면 건강이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손을 건강하고 예쁘게 지킬 수 있을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오상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상호입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에게 수부 질환이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손이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손의 구조 자체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조금 다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손가락 같이 이제 작은 공간 안에 뭐 뼈나 신경, 혈관, 힘줄 여러 가지 7, 8가지 구조물들이 이제 빽빽빽하게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외상에도 한 가지 구조물이 아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한꺼번에 다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갈비뼈에 둘러싸여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제 손이나 손목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신경이나 혈관 같이 중요한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외상을 입으면 이제 그런 중요 혈관, 중요 구조물들이 다칠 수가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손을 보면 작은 물건도 이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만약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하면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거겠죠? 네, 우리 몸의 신경은 이제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면 운동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힘이 빠지고 작동이 잘 안 되게 돼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감각신경이 이제 다치게 되면 우리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데 환자분들 보시면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게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면 물건을 잡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마저 또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둘 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은 워낙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보니까 이 골절 위험에도 쉽게 노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손은 2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뼈가 전부 다 골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기계에 다친다든지 아니면 산업체에서 뭐 기계에 손가락이 끼인다든지 이렇게도 이제 발생을 하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피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다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집에서 넘어지면서 가장 흔한 것인데 집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 뭐 손목이나 손가락이 또 부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붓고 또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모양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주변에 있는 뭐 수부외과나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절단 사고가 아닐까 싶어요. 울산의 경우 이 지역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로 인한 이 절단 사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타지에서 이렇게 울산에 오게 됐는데 병원에 오는 첫날부터 사실 산업재해 환자분들 절단 사고를 입은 분들이 막 오시기 정말요?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단 사고가 나면 많이 놀라실 텐데 이제 응급처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출혈부는 이런 뭐 깨끗한 수건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로 감싸서 심장보다 손을 위로 올려서 출혈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또 절단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4도씨 정도를 유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닿지 않게 이제 비닐에 감싸서 이제 통에 얼음을 넣고 그것을 이제 그냥 얼음 안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유지해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본격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2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3주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열반응 정도 꿰맸는데 아직도 붓기가 있고 통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은 부위를 누르면 마취된 느낌이 남아있어 걱정입니다.
이러다 혹시 감각이 영영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손가락 끼임 사고로 10바늘 정도 꿰매셨는데 아직도 마취가 안 풀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감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감각신경이 손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손상이라고 하면 다들 신경이 잘리고 끊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신경이 눌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드리기로는 신경에 멍이 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는데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것도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것이 돌아올까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신경 재생은 하루에 1mm 정도로 이제 재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손상받은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간 마디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끝까지 한 10cm 정도 되니까 보통 한 100mm 정도 되죠. 100일 네. 정도니까 한 3,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환자분들께 제가 외래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것은 네. 이제 신경 재생을 위해서는 자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경도 자꾸 자극이 되어야 신경 재생도 유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외래에 오시면 제가 꼭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자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퇴직 후 전원 생활을 즐기는 중인데 낫으로 잡초를 제거하다가 그만 손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낫에 찍힌 부위를 꿰매긴 했지만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밥을 푼 지금도 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은 베인 손가락이 아직도 자유롭진 못한 모양이네요. 네, 저희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요? 네, 이런 관절이 있고 이제 위아래로 하나씩 힘줄이 달려 있는데 네. 손가락을 구부릴 때는 이제 밑에 있는 힘줄이 당겨주면서 이제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때 위에 있는 힘줄이 그만큼 같이 늘어나줘야 되고 아하. 펼 때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소처럼 균형이 잘 맞아야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잘 안 구부러진다는 건 이런 균형이 깨진 거죠. 아하.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이 균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 다쳤는지 그리고 현재 힘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네. 보통은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물리치료나 뭐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은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앞서서는 수부 외상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수부 질환과 관련된 또 다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손을 많이 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저희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이제 힘줄인데요. 네. 힘줄은 계속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줄은 활차라는 것이라는 것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저희 기차가 터널을 지나다니는 것처럼 이제 활차 안에서 힘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힘줄 자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활차라는 터널을 잘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주변에 자꾸 염증이 차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질환들이 방아쇠 손가락, 그다음에 뭐 손목의 건초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는 처음에 뭐 주사 같은 것들을 조금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외에도 뭐 체충격파나 이런 물리 치료들을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자꾸 재발을 한다거나 증상이 조금 악화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과 관련이 돼 있는 걸까요? 네, 관절 통증은 이제 관절염 증상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중간에 관절 안에 연골이 이제 닳아서 통증을 만들어내고 변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인데요. 사실 이제 손상된 연골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목표는 현재보다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없애면서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치료 목표고요.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되고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혹시나 관절 자체 말고 뭐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수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손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이제 다들 손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도 조금 꺼려하시고 네. 또 손을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또 걱정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렇게 손이나 손목은 이제 생계나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과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바쁘다고 다른 문제들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것들이라도 궁금하거나 고민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서 건강한 손과 손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손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